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론 대학이 아트럼 TV입니다. 테슬라가 8일 만에 상승을 했어요. 반등의 서막일까요? 아마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극단적인 미국 증시 상황에 휘둘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오늘도 뭐 1%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애플의 큰 하락이 오늘 투심을 자극한 것 같습니다. 애플은 무려 주가가 3.07% 하락하면서 4거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었고요.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대장주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약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뭐 한 2, 3% 빠지면 코스피도 2, 3% 빠지기 마련인데요.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른 속도로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국채금리 상승이 나스닥 대형주의 하락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1월 달 주택 판매 지수 역시 전월 대비 4% 하락하면서 예상치였던 1.8% 하락보다 더 그 하락폭이 컸어요. 자, 이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마저 들면서 오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이 최근에 테슬라랑 비테슬라로 양분된 극단적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하락했지만 테슬라는 8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잔맵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애플이 오늘 무려 3%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를 불러일으켰고요. 다만 유일하게 밝은 뭐 초록색을 띠고 있는 주식이 하나 있으니 이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남들이 오를 때 빨간색을 띠고 남들을 내릴 때 이렇게 초록색으로 상승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요. 오늘 테슬라의 거래량도 상당했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뭐 애플이라든지 다른 주식들을 팔고 오늘 테슬라로 대거 입성한 것으로 또 판단이 됩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1500선을 깨고 지금 내려왔는데요. 1500선 이하부터는 그래도 현재 전평가의 주식들을 좀 살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뭐 금리는 올라갈 만큼 올라갔으니까 경기 침체가 지금 우려되는 상황인데 경기 침체 우려감이 훨씬 더 불거지면 자 나스닥도 10,000포인트를 깨고 살짝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보수적으로 매주 매달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미국장 28일 수요일장이 끝나면서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미국 증시 결제일은요 T 플러스 3일이라고 해서 실제 매수나 매도 계약이 체결된 다음 3일 후에 거래 대금이 결제가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화요일 날 그러니까 27일장이 뭐 세금과 관련된 뭐 양도소득세도 있죠. 자, 마지막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일 오늘 장부터는 올해 세금 이슈와는 무관한 그런 거래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일간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과 같은 어느 정도의 매수세가 나오면서 그래도 반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FOMC 미팅은 2월 1일에 있는데 현재 베이비 스텝 즉 0.25% 금리 인상 확률이 68.9%로 오늘 나오고 있어요. 자, 어저께 59.7%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껑충 뛰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 트래킹 하면서요. 투자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S&P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어느 정도 큰 음봉이 나오면서 재차 하락하려는 듯한 모습이에요. 충분히 9월 달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또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아직 추세가 상방이 아니라 지금 하방으로 튼 모습이니까 조심히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 오늘 일봉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500선에 이 10월달 가격이 만약에 바닥이라면 지금 어느 정도 횡보할 가능성이 높지만 연초 들어 또 경기 뭐 후퇴 우려감이 들면서 한 차례 또 크게 빼고 갈 수도 있으니까 유의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3.31% 오를 112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뭐 애플이 3% 빠질 때 테슬라가 3.31% 올랐으니까 오늘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무려 주식이 2,200만 주 가까이, 2억 2천만 주 가까이 거래가 되었어요. 역대 거의 최대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대 거래량에서 이렇게 양봉에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봉이 출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추세가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향후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오면 추세의 절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반등 시그널이 나오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보수적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테슬라의 올해 최대 거래량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거의 12월 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특히 12월 중순에 테슬라 주식을 팔면서 매도를 하면서 그 변동성도 커지고 거래량도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2억 1천만 주가 거래되었던 12월 22일이 가장 높았었어요. 근데 오늘 무려 2억 1,900만 주, 2억 2천만 주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최대 거래량을 오늘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양봉이 떴죠. 자, 그래서 이 트위터 분께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자, 세금과 관련된 주식 매도는 이제 끝난 것 같다. 아마 내일은 116불에 도전해보지 않겠느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분께서는 이렇게 5일 동안 최대 거래량을 찍을 때는 모두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양봉이 나왔고 최대 거래량을 찍었죠. 오늘 반등도 보여주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 이제 뭐 시세 전환이지 않겠느냐라고 또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역시 8일 만에 반등이 나온 거고, 자, 오늘은 최대 거래량으로서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기면서 양봉을 만들어냈어요. 자,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은 반등 시그널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직은 추세가 바뀌었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아마 이러한 추세의 확정은 다음 주가 어느 정도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1월 2일, 다음 주 월요일에 테슬라 4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습니다. 이 인도량이 잘 나온다면 이제 상승으로 틀 것 같고요. 인도량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면 다시 하락 추세가 지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량을 아직 확신할 수 없는 게, 차이나 애널리스트라는 이 트위터 분이 있다고 했죠. 제가 1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기가 상하이가 12월 달에 10만 대를 판매할 것이다 라고 가능성을 제시를 했어요. 뭐 90% 확률로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다음날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저번 주 중국 내수 판매량이 나오면서 8,915대로 나오면서 이 트렌드가 약화되고 있고, 10만 대 이상 판매하려면 이번 주에 중국 내수에만 3만 대를 판매해야 되는데, 이러한 트렌드로는 절대 이렇게 판매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의문을 제시하자 아니나 다를까 이 차이나 중국 애널리스트 분께서, 자, 미안하다, 내가 좀 가짜 소식을 퍼뜨린 것 같다, 다시 한번 모두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12월 기가상하이 10만 대 판매설은 페이크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2월에 기가상하이가 10만 대 판매할 수 있으면요, 4분기 전체 인도량이 46만 대를 넘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중국 공장 휴무 소식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1월 2일에 4분기 인도량이 발표되면서 테슬라 주가의 향방이 가늠이 될 것 같은데요. 기관의 컨센서스는 42만 대까지 최근에 내려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2에서 43만 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뭐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한 42만 4천 대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42만 대만 넘긴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게리 블랙 역시 42만 대를 넘길 수 있으면 주식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 42만 대를 넘길 수 없다면 트위터 노이즈로 인해서 테슬라 브랜드 가치에 훼손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각종 뉴스에서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일론이 트위터에 집중을 하고 트위터상에서 정치적 발언을 지속함으로써 테슬라에게 등을 돌리는 미국인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친민주당 세력들이 이러한 일론의 정치적 트윗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러면은 아무래도 테슬라 브랜드 가치에 훼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기업과 사장은, 일론 머스크 CEO는 역시 숫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숫자가 좋으면 이러한 우려감이 불식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1월 1일 숫자가 나오면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기가상하이는 12월 24일에 휴무에 들어가서 1월 1일까지 지금 휴무에 있는데요. 1월에 추가적인 휴무가 있을 거라고 로이터 통신이 얘기를 했죠.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중단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얘기하면서, 1월달은 뭐 31일이 있는데 17일만 가동할 것이다 라고 뉴스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에서 테슬라 차이나 기가 상하이에서 밝히길 20일부터 30일까지가 아니라 1월 22일부터 28일까지 휴가라고 해요. 자, 법정 공휴일보다 하루 더 길다고 하는데, 이는 올해 너무나도 기가 상하이 직원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이죠. 코로나 상황 4, 5월달 이런 상황에서도 집에도 못 가고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폐쇄루프 시스템 하에서 생산을 하기도 했고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설날에 집에도 못 간 직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기간에도요, 일부 생산 공정은 여전히 고속으로 계속 운영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난 2년 동안 충분히 고생한 직원들, 현재 중국 역시 제로 코로나
제로 코비드 정책에서 위드 코비드, 위드 코로나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긴 휴가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올해는 기가 베를린이 오픈한 해인데요. 자, 오픈하자마자 모델 Y는 선풍적인 인기를 독일에서 끌고 있습니다. 독일은 세계 1, 2등을 다투는 자동차 업체죠. 폭스바겐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모델 I는 올해 독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EV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등 역시 모델 3예요. 자, 현재 누계로 보면은 이게 독일 시장의 전기차 판매 순위입니다. 1위부터 2등이 테슬라고요. 3등이 피아트 500이, 폭스바겐이 4등, 5등을 보이고 있네요. 자, 이 표를 봤을 때 폭스바겐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EV 침투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가 베를린의 성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순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독일 시장은 유럽 최대의 시장으로서 유럽 시장을 선도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독일이 이런 모습이면 유럽도 이런 모습이다라고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요 저하와 가격 하락에 따라서 내년도 EPS 전망이 이렇게 빨간색이 내려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에 따라서 역시 테슬라 주가도 빠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외부적인 요인, 트위터와 관련된 요인들, CEO와 관련된 요인들이 어느 정도 추가되었다고는 하지만 자, 실적이 이렇게 빠질 것 같으면 주가도 이렇게 빠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EPS는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됩니다. 또 이렇게 성장하는 시점이 오면 역시 이것 역시 올라갈 수 있겠죠. 주가 역시. 어쨌든 최근은 이렇게 실적과 그러니까 펀더멘털과 주가의 괴리가 워낙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주 매달 어느 정도 금액이나 수량을 정해두고요. 적립식으로 모아간다면 향후 5년이나 10년 후에 큰 수익률 맛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